여기 오늘 이제 U 플러스 로고 모션, 타이틀 모션 제작하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컴포지션 세팅하는 부분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뉴 컴포지션이나 아니면은 여기 컴포지션이라는 메뉴에 뉴 컴포지션 들어오셔도 되고요.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패널이 있어요. 프로젝트 패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필름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이게 또 뉴 컴포지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화면 가운데 있는 이 커다란 뉴 컴포지션은 처음에만 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처음에만 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부터는 자, 두 가지 컴포지션이라는 메뉴에서 뉴 컴포지션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 이 컴포지션 네임에다가 자, U 플러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모든 이 영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풀 HD 그러니까 1920에 1080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1920에 1080 사이즈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요 픽셀 사이즈예요. 픽셀 사이즈 부분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사이즈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스퀘어 픽셀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스퀘어 픽셀.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의 이미지가 돌아가느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거의 회사에서 아니면 이제 오다가 내려올 때 거의 24프레임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25프레임으로 해주세요. 30프레임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가 직접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30프레임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30프레임. 그럼 여기 위에 요 프리셋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 이제 뭐 소셜 미디어 랜드스케이프 뭐 이렇게 뜨는데 그냥 커스텀으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커스텀으로 해놓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사이즈와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레이션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시간 전체 영상 시간을 뭐 10초냐 5초냐 이 정도로 잡아놓고 그리고 뒤에 또 더 내용이 더 필요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높여놓고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각자 작업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듀레이션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이제 U 플러스 튀어나오는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0초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10.0. 근데 요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프레임 단위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자, 저희가 여기 프레임 레이트 부분을 30이라고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자, 10초 정도가 되려면 300프레임이 돼야 돼요. 300프레임. 그래서 300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10.0, 10초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렌더링에 전혀 뭐 적용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상 크기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이제 사이즈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사이즈를 풀 HD라고 하는 사이즈가 요 사이즈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920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1920이 1080 픽셀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풀 HD 사이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사이즈 높이는 거는 1080 HD 이런 글씨는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이 HD가 720, 그러니까 1280에 720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720HD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이제 4K랑 8K랑 16K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사이즈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4K는 풀 HD의 2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2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K는 4K의 2배죠. 그죠? 16K는 또 8K의 또 2배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높아지면 뭐가 되느냐? 요게 높아지면 화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화장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굉장히 거의 뭐 솜털, 숨구멍까지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화질이다 보니까 저도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까지 높아져야 하느냐라고 저도 이제 의문을 갖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자업체에 그 실력이 이만큼까지 된다 자랑하는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4K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8K, 16K는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좀 싶기도 합니다. 좀 선명해 보이는 건 좋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2D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A4 사이즈가 몇이야, 몇 밀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걔네들이 바로 얘기를 안 하면 걔네는 그냥 2D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약간 좀 회사에 바로 이제 직급 좀 높으신 분들이 뭐 A4 사이즈인데 210, 297 이거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영상을 하기 때문에 영상 사이즈의 기본 규격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수업 내용은 풀 HD 사이즈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거는 이제 U 플러스인데, U 플러스 영상을 일단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U 플러스 요 타이틀 모션 그래픽 만드는데요. 먼저, 자, 여기 위에 펜 툴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요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상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필과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필은 내부 색상, 완성형 도형의 내부 색상을 얘기하고요. 스트로크는 그 도형의 외곽 라인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필 부분을 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필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마젠타 색상이었어요, 그죠? 마젠타였나요? 그 색상인데 뭐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눈이 아플 수도 있어서 저는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걸로 좀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필 부분은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여기 글씨를 눌러줍니다. 요 글씨. 스트로크는 요 글씨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스트로크 선택 옵션이 뜰 거예요. 스트로크 선택 옵션. 자, 여기 옵션에서 요거 첫 번째 거. 얘는 컬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컬러를 사용하지 않겠고 얘는 단색, 얘는 그라데이션, 얘는 레디얼 타입이라서 원형, 방사형으로 색이 퍼져나가는 그 그라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은 자 스트로크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뜰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 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안 쓸 거냐 아니면 단색으로 갈 거냐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디언트로 갈 거냐 아니면 방사형 그라디언트로 갈 거냐 이거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솔리드 컬러 단색으로 가는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툴로 여기 이렇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클릭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놔 놓으셨으면은, 이렇게 두셨으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제 자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건드려 줄 수도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잠궈 놓겠습니다. 여기 레이어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쇠 락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 밑에다가 요거 체크해 주시면은, 이 레이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안 됩니다. 뭐 수정도 안 되겠죠? 다시 수정하실 거면은 다시 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집 모양을 이렇게 좀 만들 거예요. 이렇게 굴뚝도 있고요. 자, 요 모양을 그릴 겁니다. 자, 이것도 다 그냥 클릭으로만 들어갈 거예요. 절대 드래그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클릭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흰색 선으로 갈 겁니다. 흰색 선. 자, 필 부분은 안 쓸 거고요. 필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글씨 클릭해서 요 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논. 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스트로크는 화이트로 갈 건데 또 여기 스트로크 들어가서 단색을 쓸 거니까 솔리드를 굳이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선택하실 필요 없고 아까 필 부분 색깔 넣어줬던 것처럼 그냥 스트로크 여기 눌러서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이트. 여기 OK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34픽셀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34픽셀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10픽셀 정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 앞에 제 거 보시면서 제 거 참고하시면서 모양을 좀 이렇게 대충 먼저 그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라인이 약간 좀 이제 선이 좀 삐뚤삐뚤해서 아니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자 일단은 셀렉션 툴에서 아니면 이제 펜 툴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시다가 점을 잡고 움직여서 갖다 놔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서 아니면은 그 점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방향키로 키보드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픽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모양을 조금씩 다듬어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집 모양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집 모양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여기 아이가 있는 집엔 그러니까 아이가 띄고 집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U 플러스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타이틀로 요 타이틀로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한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U 플러스는 또 따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같이 두 줄로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사이즈만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씨 플러스 글씨는 조금 더 크게 자, 여기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엔이라는 요 이제 글씨가 얘가 위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내려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포지션으로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게 해주고 위에 있을 때만 안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 말고 이 타입이라는 레이어 안에 보시게 되면은 타입이라는 레이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저희가 쓸 거는 아이가 있는 집엔이죠. 아이가 있는 집엔 요거를 쓸 건데 여기를 이제 열어서 보시면 애니메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자, 여기 애니메이트 여기 옆에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이 포지션.
이게 옵션을 추가로 더 넣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옵션을 따로 여기 트랜스폼 안에 보면은 포지션이 있기는 해요. 자, 포지션이 있기는 하지만 자, 요거는 이제 좀 또 다른 느낌이라서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여기 안에 애니메이트에서 이제 포지션 요 항목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자, 애니메이터 1이라고 하나가 생길 거고요. 그 안에 렌즈 셀렉터, 범위 선택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포지션은 얘가 뭐냐면은 이 렌즈 셀렉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타트와 엔드가 있어요. 스타트와 엔드. 스타트는 여기 이 부분을 스타트로 하고요. 글씨 맨 앞부분. 그리고 글씨 맨 끝부분을 엔드로 잡습니다. 이 스타트와 엔드 범위 안에 있는 글씨들은요. 현재 글씨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포지션 항목 있잖아요. 이 포지션 항목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면 이 스타트와 엔드 범위 안에 없는 글자들은요. 그러니까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포지션 수치를 Y축 오른쪽에 있는 수치 얘를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여기 지붕 모양 있는 데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드래그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로 여기까지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스타트 0%, 요 0%와 이 100% 엔드값 100%요 위치 사이에 적용되어 있는 글씨들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자 포지션 여기 자 애니메이터 1번 안에 있는 포지션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렌즈 셀렉터 요 엔드 값을 0으로 갔다가 100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면은 지금 여기 뭔가 빨간색 요 이제 범위 요 지정해주는 빨간색 그 세로 막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쪽이 지금 엔드 값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엔드 막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는 여기 삼각형도 있어요. 그죠? 요 앞부분. 얘가 이제 스타트 막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사이에 있는 글씨만 이 포지션에 y축 마이너스 83이라는 수치를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처음에 있던 위치는 0이에요. 그래서 요 모션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쓸 거는 이렇게 스타트 엔드 모션을 쓸 거는 아니고요. 이 오프셋이라는 부분에다가 이제 모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값을 일단 100%로 좀 줄게요. 이렇게. 스타트는 0이고 엔드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 여기 어드밴스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이거는 뭐냐면은 얘를 이제 이게 글씨를 전체를 포함을 시켰는데 움직이는 거. 자, 여기 지금 유니트 퍼센트 여기 퍼센트 스타트 0% 엔드 100% 이렇게 퍼센트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유닛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퍼센트. 그 다음에 베이스 온 같은 경우는 이 글씨를 글자 하나씩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 아, 이, 가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는 거 이제 캐릭터로 설정을 하는 거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띄어쓰기 범위 단어 그리고 라인은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쓸 거는 요 라인을 쓸 겁니다. 라인 글씨 전체를 움직여주는 걸로 해서 라인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쉐입에서는 스퀘어가 아니라 램프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램프업으로. 그러면은 글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잠시만요. 요 라인이 아니라 캐릭터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캐릭터로 다시 바꾸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요 스타트하고 엔드 사이에 있는 글씨만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글씨 전체가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램프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셋이 자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이렇게 가면 글씨가 이렇게 떨어져요. 전체가 같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램프업이 아니고 아까처럼 스퀘어인 경우에서는요. 스퀘어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글씨가 하나씩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씩 떨어지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바꿔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프 다운 같은 경우는 자 뒤에 있는 글씨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렇게 물결 파도 치는 거, 파도 치는 모션으로 만들어지는 거. 근데 뭐 이런 것도 이제 범위가 적어지면 그 범위 안에서만 얘가 움직임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전체가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트라이앵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씩 파도 치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서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아, 얘는 이런 모양이구나, 저런 모양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지금 보면 트라이앵글, 라운드가요. 그리고 스무스 요거 세 개는 지금 거의 옵셋이 똑같은 모션이죠. 저희가 쓸 거는 램프 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엔드도 100% 줄게요. 100%보다는 한 50% 가겠습니다. 자, 옵셋 모션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옵셋 모션을 처음에 얘가 한 마이너스 50 정도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0%. 제가 엔드 값을 50%로 놨기 때문에 지금 옵셋이 마이너스 50%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글씨가 떨어지는 타이밍은 지금 100%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50에서 0프레임에 마이너스 50% 토글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토글. 그리고 한 2초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2초. 지금 1초, 2초 정도로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주시고 2초로 인디케이터 움직여 주신 다음에 얘를 자, 100%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션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글씨가 떨어지죠. 이 부분 글씨가 떨어지는데 자, 지금 이것도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그 구간만 계속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단축키 요거 움직여주는 거는 B고요. 단축키 얘를 움직여주는 거는 N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이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내가 2초에다 놓고 단축키 N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 영역의 오른쪽 부분이 거기에 와서 딱 붙습니다. 요거 작업 영역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플레이를 하고 싶은 그 구간 있죠? 거기만 자동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보여집니다. 이 부분. 그래서 단축키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작업하는데 속도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자,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스페이스바나 넘패드의 0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플레이가 계속 그 구간만 반복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냐면 요 is high라는 부분하고 is low라는 부분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is high라는 부분은 자 여기다가 일단 100% 일단은 지금 얘가 어떤 기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요번에 요 is high와 is low라는 부분을 들어갈 건데
이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점점 느리게, 점점 빠르게라는 기능이 이지라는 기능인데, 여기 이즈 하이 같은 경우와 이즈 로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즈 하이에다가 여기다가 한 100%를 넣어 보시면요. 글씨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는 그냥 부드럽게 쓱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죠. 그죠?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떨어집니다. 자, 다시 이즈 하이를 0으로 두고 이즈 로우를 10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빠르게 시작해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 가능해져요. 마이너스 값이. 그래서 이즈 하이 부분을 마이너스 100을 주시면은 이즈 로우에다가 100을 준 거랑 같은 기능입니다.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즈 하이하고 이즈 로우를 그냥 플러스 값으로만 진행을 한다, 마이너스 값으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두 개를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해서 수치를 다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즈 하이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이 효과는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50, 50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이게 좀 더 부드럽게 도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50, 5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처음에 점점 빠르게 떨어지다가 그리고 점점 느리게 도착하는 거예요. 점점 빠르게 시작해서 빠르게 시작해서 점점 느리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어떻게 넣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자 이렇게 이즈 하이랑 이즈 로우를 50, 50을 넣어주시면 부드럽게 글씨가 떨어지는 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는 이 글씨가 여기 지붕에 있는 요 위에 있을 때는 안 보이고 이 밑에서만 보이게 해줄 거예요. 밑에서만 해주는 방법은 이제 마스크 기능과 이제 또 트랙 매트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레이어 개수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차이점입니다. 레이어 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트랙 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트랙 매트라는 기능은 레이어가 하나가 더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또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고 여기다가 직접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가 있는 집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건 좀 멈춰 놓을게요. 네. 아이가 있는 집엔 레이어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위에 도형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 툴. 그리고 내가 글씨가 밑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글씨를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을 드래그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범위만 지금 글씨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안에만 이 지붕 밑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글씨가 이 마스크 밖에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자, 이런 안 보이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만약에 여기에, 자, 요 기능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만약에 아이가 있는 집엔이라는 글씨인데, 지금 똑같은 모션, 뭐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얘가 포지션으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션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모션이라고 봤을 때 이 글씨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뭐 만약에 글씨가 여기만 나타나게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만 이렇게 해서 글씨가 여기만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밑에서만. 근데 이거를 플레이해서 보시게 되면요. 그냥 계속 보여요. 왜? 여기 포지션 값은요. 여기에 있는 이 포지션 애니메이션은
레이어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 안에 있는 포지션 값이에요. 레이어 전체가 움직이는 모션입니다. 얘는 레이어 전체가 움직이고 크기가 커지고 그러니까 회전을 하고 중심축이 그러니까 오퍼시티 투명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글씨가 움직이는 거지만 레이어 자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도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으로는 전혀 요런 모션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저희가 준 거는 여기 애니메이터 안에 있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기능으로 모션을 준 거잖아요. 얘는 뭐냐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이 있는데 자 가구 위치가 침대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왼쪽으로 옮겼어요. 왼쪽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 집이 움직인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요거 레이어 자체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규격이 돼요. 기본 규격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트랜스폼 안에 있는 포지션이나 로테이션이나 오퍼시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규격 전체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이 움직이고 집이 돌고 집이 안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집에 가구 배치 다 돼 있는데 만약에 집을 옮겼어요. 옆으로 집을 좀 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이 흔들림은 있겠지만 걔네들 위치가 옮겨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한 요 애니메이트라는 요 기능은요. 가구를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가구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움직여준 거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 안에 창문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부분이 보이게끔 창문만 안에 가구를 움직여 놓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아이가 있는 집엔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 플러스 기계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가 아이가 있는 집엔이라는 글씨 먼저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